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오늘의 탐구 여행. 우리 생활에 중요한 흙과 자연을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네. 빌딩 숲을 벗어나 시골로 떠났어요. 우리 땅이 선물한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꽉 찬 재미도 한아름 준비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에 열매가 뭐가 달려요? 솔방울. 그렇지요, 솔방울. 이거는 뭘까? 무슨 꽃일까? 이거는 애기탱불? 오, 박수 또 박수. 안 돼? 안 돼? 생생한 현장에서 펼쳐지는 대원들의 좌충우돌 농부 체험기. 해서 뿌리를 뿡. 끊임없이 솟아나는 농촌의 선물,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봅시다. 오늘의 호기심이 닿은 장소입니다. 드높은 하늘 아래 푸르른 숲이 에워싼 이곳.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시골 마을입니다. 한적한 농촌을 가득 채우는 꾸러기 친구들의 웃음소리. 모두 즐거운 추억 만들기가 한창이군요. 평소 자주 만나기 힘든 물고기를 보며 자연을 느끼는데요. 생생한 즐거움이 펄떡이는 탐구 장소네요. 어떻게 해서 왔어요? 친구들이랑 체험하는 그룹이 있는데 방학이어서 놀러 오게 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농촌에 있는 뭐 물고기도 잡고 막 모내기도 했어요. 자연을 만날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아요. 신나는 곳에 왔으니 탐구대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즐거운 농촌 체험을 시작해봅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유, 농촌에 와서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체험의 세계로 안내해줄 서정옥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우리 땅, 우리 흙에 대해서 배우러 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여기는 옛날부터 농사 짓는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흙이 굉장히 중요해요. 흙은 우리네가 먹고 사는 곡식을 다 흙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사람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흙에서 자라고 흙에서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아름다운 자연이 뿌리내린 건 흙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흙은 많은 식물과 동물에게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 돼주죠. 흙에서 양분을 얻은 식물은 탐스런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얻는 많은 농산물들도 모두 흙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흙과 자연을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네. 함께 농촌을 거닐며 자연과 가까워져 볼까요? 대원들을 가장 먼저 반겨준 건 푸르른 소나무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예요. 근데 솔나무가 요즘에 지금 막 자라는 중이거든요. 이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에 열매가 뭐가 달려요? 솔방울. 그렇지요, 솔방울. 소나무가 토종 소나무 잎이 몇 개인지 알아요? 2개? 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다. 2개 맞아요. 자, 어떻게 2개인가 한번 관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식물들은 다 나오는 눈이 있잖아요. 잎이 나오는 눈이. 그 눈에서 이렇게 2개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2개 나왔죠? 2장씩 맛부터 나온 솔잎이 보이죠? 그래서 소나무 2잎이라는 거를 잘 친구들이 많이 오면 물어봐요. 근데 잘 모르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조금 더 걸음을 옮기니 이번엔 민들레가 보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벗어난 선생님이 의문의 행동을 합니다. 민들레 줄기로 뭘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때 민들레 필이에요. 민들레 필이.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놀이기구가 없었잖아요. 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기구라 그래요. 자, 불어봐. 안 돼? 이거는 아무나 안 돼요. 풀로 만든 피리가 대원들에겐 낯설기만 합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뺏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거를 갑자기 하시면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하시고. 근데 다니다 보면요 프로그램 할 게 많아요. 농촌이라.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가득한 농촌.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니 넓은 들판이 펼쳐졌어요. 향긋한 내음과 함께 쑥이 등장했군요. 쑥은 흙이 있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음식과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활용돼 흔하지만 귀한 식물이죠. 요즘에 쑥은 이렇게 제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대가 있잖아요. 밑에까지 이렇게 따면 안 되고요. 이 위에 것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뜯을 때 위에만 잡고 뚝, 또 뜯을 때 이렇게 위에만 잡고 뚝. 쑥은 여러 해 동안 사는 풀입니다. 땅속 뿌리를 남겨두면 내년 봄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죠. 윗부분만 뜯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밑에는 너무 뻣뻣해졌어요. 아주 이른 봄에는 밑에까지 따는데 지금은 좀 이제 오래돼서 위에만 조금 뜯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가서 삶아서 쑥 인절미를 할 거예요. 오늘 얻은 쑥을 가지고 맛있는 인절미를 해먹기로 했어요. 대원들이 정성 어린 손길로 쑥을 뜯어내는데요. 정성 담아. 어느새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가 두 손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빨리 삶아서 우리 인절미 한번 만들어 가요. 네. 쑥 인절미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미리 불려놓은 찹쌀에 소금을 약간 넣고 찹쌀을 푹 쪄낸 어젯밤에 물에 거예요. 담궈놨다가 이렇게 해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쑥을 넣는데요. 쑥은 데친 후 물기를 제거해야 해요. 그래야 찹쌀과 잘 섞일 수 있죠. 별다른 조미료 없이 자연이 고스란히 담긴 재료입니다. 이 찹쌀은 어젯밤에 물에 담궈놨다가 이렇게 전통 방식대로 시루에다 쪄요. 근데 이 밑바닥에는 이렇게 삼배보자기가 있어요. 이렇게 옛날 방식 그대로 삼배보자기 깔고 찌죠.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전통의 먹거리. 쑥과 찹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짝 쪘는데요. 이 재료들이 어떻게 인절미로 변신하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특별한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대원들이 체험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떡을 만드는 전통 도구인 떡매와 고소한 콩고물이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떡을 만든다고 했는데 밥이 있네요? 찹쌀밥이에요. 찹쌀밥. 아. 근데 아까 우리 친구들 뭐 뜯어왔어요? 아까? 쑥이요, 쑥. 쑥 뜯어왔죠? 네. 그 쑥을 삶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같이 치는 거예요. 머리 위로 올려서 이렇게 허리와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모하고 떡 한번 쳐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치는 게 아니야. 찹쌀을 떡으로 만드는 단계예요. 떡매는 곡물에 알갱이를 쳐서 찰진 떡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치기 전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살 으깨며 섞어주는 거죠. 으깨 갖고 찰지게 만든 다음에 쳐요. 꾹꾹 눌러요. 그래야 으깨져요. 물 묻혔죠? 해봐요. 물 묻혀요. 가위만 한번 해보세요. 동그랗게. 떡매에 찹쌀이 달라붙지 않도록 물을 묻히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제 힘차게 내리치면 되는데요. 이때 마주본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해요. 옛 조상들은 떡을 만들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주고받기도 했죠. 어느새 쫄깃하게 뭉쳐진 초록빛 떡 한 덩어리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인절미의 상징 콩고물을 듬뿍 묻혀줘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완성! 방금 만든 인절미의 맛은 어떨까요? 쫄깃하고 고소한 맛에 대원들의 정성도 녹아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직접 쑥을 땄잖아요. 그리고 직접 찹쌀도 쪘고 직접 떡매로 이렇게 쳤으니까 좀 더 뜻깊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배를 채웠으니 체험을 계속해볼까요?
본격적인 농촌 체험, 농부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는 농산물을 직접 심어볼 건데요. 도착한 비닐하우스 안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군요. 마트에서 또는 밥상에서만 채소를 봤다면 조금 낯선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열무김치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열무김치 담아 먹고, 이거는 상추. 상추는 우리가 고기 싸 먹을 때 먹는 상추. 응. 그리고 다음으로 만난 이 식물,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땅 속에 그 답이 숨어 있다는데요. 상현대원이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뽑아, 들어봐. 하늘을 올려봐. 올려봐, 쭉 올려봐. 그 고구마를 땅 속에 묻어. 식물의 정체는 고구마였군요. 양분을 뿌리에 저장해 우리의 귀한 식량이 되는 채소입니다. 고구마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어요. 다른 작물에 비해 땅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이죠. 이 고구마를 땅 속에 묻어 놓으면 싹이 이렇게 많이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요. 그 얘를 뜯어서 우리가 고구마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구마는 깎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군고구마도 해 먹고 또 요즘에는 말랭이도 해 먹죠. 네.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영양을 가득 품은 고구마, 거기에 달콤한 맛이 더해져 남녀노소 즐기는 식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직접 고구마를 심어볼까요? 쭉 뽑아. 오, 이렇게 뿌리 달렸죠. 자, 상현이도 그쪽에서 하나 뽑아보세요. 이쪽에 시작. 고구마 순이구나. 그렇지, 고구마 순이죠. 그럼 얘를 뜯어서 땅속에 심으면 여기에 고구마가 또 이만큼 달리지. 우와. 3월쯤 미리 심어둔 고구마에 싹이 나면 고구마 순이 되는데요. 이 고구마 순을 심으면 뿌리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고구마 순을 심는다고 하니 지금 딱 알맞은 시기군요. 자, 고구마잖아요. 근데 여기 고구마는 어떻게 심냐면 이 뿌리는 옛날 뿌리잖아. 네. 묵은 뿌리. 그래서 새 뿌리가 여기 마디마디에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마디가 땅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옆으로 깊숙이 넣어줘요. 심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땅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스듬히 눕혀서 꽂아줘요.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뿌리고 흙을 덮어줍니다. 잎이 묻히지 않게 바깥으로 잘 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정성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대원들이 체험을 통해 마음에 담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가 심은 이 고구마는 어떻게 자라나게 돼요? 이 고구마는 땅 속에서 영양분을 많이 먹고 있다가 우리가 가을에 캐게 돼요. 가을에. 고구마는 추운 곳에 있으면 얼어서 죽어요. 따뜻한 곳에다 겨울에도 저장을 하면은 봄에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고구마는 따뜻한 곳에 저장을 해야 된다. 따뜻한 곳. 깊은 흙내음을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널찍한 밭에 특별한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새까맣게 탄 듯한 작은 알갱이네요. 이 작물은 1년 중 보통 4월과 5월 사이에 씨를 뿌려요. 이제 정체를 알려줄게요. 옥수수예요. 작년에 농사지은 옥수수예요. 이 옥수수를 하나씩 뜯어서 심어볼 거예요. 우리에겐 노란 빛이 익숙하지만 자주색과 검정색 옥수수도 있답니다. 검정 걸 심으면 검정 게 나오고 노란 걸 심으면 노란 게 나와야 되는데 검정 걸 심으면 옆에 노란 걸 심어 놓으면 이렇게 검정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씩 심어야 돼. 2개는 심으면 처져요. 왜냐면 잘 여문 것도 있고 안 여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낸다고 해요. 주먹에다 따서 들고 있어봐요. 이렇게.
따서 담아봐요. 손에다 들고 옥수수는 있어봐요. 열매가 곧 씨앗이에요. 잘 여문 옥수수 잘 나달과 영양이 풍부한 흙이 만나면 맛 좋은 옥수수가 맺힙니다. 간격을 얘 정도 간격을 줘요. 또 이만큼 해서 여기다 또 한 개 떨어뜨리고 덮어주고. 호미를 사용해 땅을 얕게 파준 뒤 씨앗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알씩 넣어줍니다. 여러 알을 한 구멍에 심게 되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성장이 느리고 맛이 떨어져요. 됐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5월이잖아요. 네. 6월 말 지나서 7월 초에나 먹게 될 거예요 아마. 옥수수는 이모작도 돼요. 일찍 심어가지고 먹고 춥기 전에까지는 따먹을 수 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 옥수수는 중요한 식량이었어요. 쪄서 먹을 뿐 아니라 기름을 짜거나 수염 부분은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죠. 우리나라에는 지역에 따라 질 좋은 옥수수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옥수수는 땅이 선물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정겨운 자연 소리에 흠뻑 빠질 때쯤 선생님이 대원들을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서보세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익숙치 않은 곳에 발을 내디디려니 갈팡질팡하는 대원들. 아무래도 흙 때문에 바닥이 안 보여서 무서운가 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보는데요.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는 값진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 그렇게 힘들어해? 됐어. 그냥 서봐. 이모 쳐다보고 서야 돼. 그래, 들어가. 오, 예, 좋습니다. 여 위에 보세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물이 있지요. 네. 물이 없는 곳은 논이에요, 밭이에요. 밭. 그렇지요. 여기는 논. 논에다 모를 심어서 길러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우리는 쌀밥을 먹고 살잖아요. 네. 과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땅에서 논이나 밭을 일궜어요. 농업 국가였죠. 그중에 쌀은 주요 식량이었기에 가장 많이 재배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의 풍부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은 벼가 자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 보이는 건 벼의 씨앗이 자라난 모종이에요. 새나 해충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한 달 정도 성장하면 논에 옮겨 심습니다. 이것을 모내기라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모내기 체험을 해볼게요. 받아보세요. 이거 봐야 돼. 자, 뿌리를 한번 봅시다. 뿌리 밑에 뭐 있어요? 동그란 거요. 벽씨라 그래, 벽씨. 이 벼를 물에다 담궈놨다가 이만한 판에다가, 모판에다가 벽씨를 뿌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라는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자라가지고 우리가 모내기를 할 수 있게 이만큼 자랐어요. 모내기는 논에다가 모를 심는 걸 모내기라 그래. 모내기, 모심기.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뿌리를 2개로 나눕니다. 연필 잡듯이 잡으세요. 모를 심기 위해선 서로 엉켜있는 뿌리를 나눠줘야 해요. 뿌리가 땅의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하는 선생님, 끈이 둘둘 말린 막대기를 가져오는데요. 모내기의 전통 방식을 살린 특별한 도구라고 합니다. 논에 박힌 수상한 막대기와 줄의 정체 곧 알려줄게요. 여기 빨간 줄 있죠. 네. 따라서 합니다. 못줄. 멋줄. 지금은 기계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못줄이라는 게 있는데. 모내기 방법에는 조상의 지혜가 녹아 있어요. 기계가 없었던 과거엔 밭을 갈구는 일부터 수확까지 사람이 직접 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거대한 기계가 개발돼 농부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어요. 덕분에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쌀 한 알 한 알에 들어간 정성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답니다. 빨간 거 있는 데는 이 빨간 거 밑에다 심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이 빨간 거 밑에다 심어주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심어도 이렇게 똑같이 심어줄 거 아니야. 그지?
벼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물이 고인 곳에 심어줘요. 그래서 뿌리를 흙에 고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손으로 잡지만 심을 때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를 꾹 눌러서 땅속에 넣는 거 보세요. 한번 두 손으로 연필 잡듯이 잡았지만 그래도 중지로 이거를 눌러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뿌리를 꾹 눌러줘야 심어지는 거라고요. 모의 뿌리를 중지로 받친 뒤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주며 심는 게 핵심입니다. 논바닥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줄에 표시된 간격을 따라 반복해줘요. 그러면 벼가 자라는 과정에서 쓰러지지 않고 충분한 햇볕과 양분을 머금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모가 중지로 누르라 그랬죠? 빨간 줄 밑에다 자기 앞에 자기 앞쪽으로. 그렇지. 모든 것이 처음이기 어이구, 때문에 서툴 수 쓰러지네.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모내기 임무를 완수해가는 대원들. 허리를 숙여 모 하나하나를 심다 보면 힘든 것을 넘어 농민들의 땀과 정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흙이 주는 소중함을 찾아 떠나온 탐구 여정. 그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쉽게 지나쳤던 자연의 선물이 가득 들어 있었네요. 자, 농민들의 손이 벽시 뿌릴 때서부터 가을 추수해서 방앗간에 방아를 찧어서 마트에다 쌀 갖다 놓을 때까지 몇 번의 손이 가냐면 따라서 합니다. 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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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은 손이 가는 벼예요. 그 밥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요.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절대 밥 남기게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모내기 보니까 어때요? 되게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허리가 아파서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옛날 분들은 그 허리 아픈 거를 참아가면서 다 심었었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힘들었어요? 먹을 때 또 감사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흙 좀 한번 보세요. 이 흙이 고마운 흙이잖아요. 그죠? 네. 흙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고마운 흙. 그죠? 고마운 흙. 가을에 올 때까지 잘 자라라. 그 다음에 또 올 거죠? 네. 네, 이따 가을에 봐요. 네. 오늘 대원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흙이 이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번 체험을 통해 흙의 소중함을 좀 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꾸러기 친구들한테 이런 거 놀러 와가지고 많이 만져보고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꾸러기 친구들, 우리 땅이 준 선물을 만나본 시간 어땠나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자연,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은 우리가 소중히 지키는 거겠죠? 꾸러기 친구들도 모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랄게요. 오늘도 궁금증 해결! 농촌은 풍요로운 자연의 선물로 가득 차 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땀 흘려 보내기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노랗게 익어가지요.